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92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 유튜브 다시 듣기, 팟캐스트 보이스 온리 버전 이렇게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어제는 아침에 굉장히 추웠는데요. 오늘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채팅창 보니까 지금도 좀 쌀쌀하네요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네요. 야, 요즘은 아침에 진짜 많이 춥습니다. 일기예보를 한번 저도 간단하게 볼게요. 어제 아침에 엄청 쌀쌀해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 하기 힘들었는데, 네, 오늘 제가 있는 곳도 지금 11도네요. 습도도 높은 편이고요. 바람은 다행히도 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이 9.2도, 수원 7.5도, 전주 8.6도, 광주 7.4도, 대전은 4.8도네요. 이거 맞나? 잘못된 것 같은데. 대구 9.9도에 부산은 그래도 좀 따뜻합니다. 15.7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청주 7.8도고요. 많이 춥네요. 네, 아침 달리기 하신 분들 조금 주의해서 달리기 하시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지금 채팅을 통해서 지금 어떠신지 날씨 간단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날이 춥든 덥든 시간은 흘러가고 드디어 즐거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10월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11월입니다. 11월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올해가 대략 이제 한 68일 정도, 67일인가요 오늘? 아무튼 뭐 그 정도 남았습니다. 퉁쳐서 그냥 70일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말 요 기간 동안은요, 남은 11월과 12월의 달리기를 한번 어떻게 할까 체크해 보시고요. 원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달리기 계획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약간 조정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리기를 계속 하고는 싶은데 요즘 마음대로 달리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드립니다. 11월 되면요, 11월부터 원래는 11월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뭐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 봄까지 한번 추석 체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날 러닝 라디오에 댓글로 간단히 추석 체크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댓글에다가 출첵 이렇게 두 글자만 쓰셔도 괜찮고요. 뭐 심지어는 러닝 라디오를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 어쨌든 출석 체크를 하면서 시간이 되시면 러닝 라디오도 살짝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어떤 달리기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매일 달리기라는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딱히 이벤트를 생각하는 것도 없고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드릴 수도 있긴 하겠죠 어쩌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티런 카페에다가 작심한 달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뭐 거기다 계속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근데 카페에 글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뭔가 그거 쓸 만큼 대단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건데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그 카페가 아니라 매일 진행하는 러닝 라디오의 댓글로 그냥 출첵이라고 쓰시거나 아주 짧게 한 줄 정도 그날의 달리기에 대해서 그냥 좋았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댓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채팅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오프라인 행사든가 약간만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달리기라는 게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만 하시고 그냥 매일 듣기만 하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는 고마운 일인데 들으시는 분한테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 댓글 하나, 채팅글 하나라는 그런 능동적인 쪽으로 발을 한 발짝만 내디디시면 달리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또 꾸준하게 쌓이고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고 더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진짜 선물도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은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러닝 라디오에다가 뭐 출석 체크 정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요거 진행하는 거는 뭐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댓글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토요일은요, 제 2회 민티런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방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일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핀 버튼과 함께 민티런의 캐치프레이즈죠. Not number one, but only one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특별한 게다가 야광입니다. 야광 민트 컬러 손목 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저도 지금 손목에 하고 있거든요. 이 밴드입니다. 그리고 각종 먹거리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물이나 아침 식사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몸만 오셔도 괜찮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요, 민티런 시즌 7을 함께 하시게 될 러닝 유튜버 한 분도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그래서 이번 달리기는 여의도에서 진행이 되고요. 페이스는 한 7분 정도, 7분 전후의 페이스로 가볍게 달리기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제2회 민티런데이는 사전 신청자만 참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 행사는 일단 이렇게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할 수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다음번 행사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민티런데이는 11월 3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제4회 민티런데이는 12월 28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민티런데이가 열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열리거나 뭔가 라이브가 열리거나 뭐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날은 여러분들 시간 하루 정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내일은 민티런데이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주간 러닝 라디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주간 러닝 이슈를 전달드리는 날인데요. 뭐 국내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사실 국내 달리기 이슈는 최근에 좀 부정적인 이슈들밖에 없었죠. 뭐 카본화 얘기니 뭐 착지법 얘기니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뭐 좀 좋은 뉴스는 아니었는데 오늘 전해드릴 뉴스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네. 아무튼 오늘은 해외 쪽에 있는 이슈 2개의 이슈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근 미국에서 생긴 스위치백 컷 관련해서 이게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미국에 있는 와이오밍 주의 테턴 국립공원에서 FKT, 그러니까 이걸 Fastest Known Time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어떤 기록 달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생긴 이슈인데 저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뭐 자연을 달리는 러너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이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이색 사건 정도로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 러닝 이슈는요. 자, 최근에 스트라바가 AI를 도입했습니다. AI를 도입했는데 이걸 이름을 갖다가 애슬릿 인텔리전스라고 이름 지었나? 아무튼 그래서 AI를 따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과연 스트라바 같은 러닝 앱 혹은 뭐 각종 운동 앱들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효용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러너들 사이의 논쟁들, 뭐 물론 이건 미국 한정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저의 생각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은희 양님 감사드립니다. 은희 양님이죠. 발음이 조금 힘들긴 한데요. 은희 양님이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방송과 콘텐츠 계속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티런 라디오는 음악과 이런 것들 사용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회수가 많은 컨텐츠도 아니긴 하죠. 그래도 광고 수익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한 번 더 이제 오늘 가입해 주신 은희양님 그리고 다른 모든 멤버십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 아침 인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동송님께서는 무려 5시 9분에 인사를 주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켈리스님께서는 5시 31분. 와, 31분도 엄청 역시 켈리스님 부지런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동송님, 켈리스님, 정용진님, 망고주스님, 박흥수님, 문준일님, 미라클러닝님, 찐님, 섬사람 K님, 희노애랑님, 써리님, 이동유님, 장인영님, 아내몰래 주식님, 유종덕님, 건강한 언니님, 브랜던 고님, 베베니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목장감님, 초록빛 아침님, 오랑님, 이라토너님, 접지전설님, 윈드워커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정상원님, 박흥수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그리고 대풍아님, 미셸님, 그리고 블루윈디님, 김범수님께서 첫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범수님, 감기는 괜찮으신지 또 물어보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기는 아직까지 원래 감기 오래 가거든요. 여전합니다. 김범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인사 주셨는데 잠시 뒤에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영다마 감귤농장님, 배추능님, 변할태아님, 이증희님, 안문차님, 꿈인가 생신가님 처음 인사 주신 분인가? 닉네임이 좀 낯선데요. 꿈인가 생신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긴기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이근식님, 그리고 팔코님, 후아게님, 김혜주님, 천천히님, 그리고 초코크리미님, 괜찮아 다홍님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 통해서 저의 이제 감기를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체질이 원래 기관지가 엄청 약한 체질이에요. 아마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목감기 같은 게 잘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체질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것도 한 일주일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좋아진 거예요. 예전엔 정말 이 겨울에는 무조건 감기를 걸렸고 감기 걸리면 한 2, 3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일주만 고생하면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달리기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걱정해 주신 분들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주말 동안 네, 관리 잘해서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접지전설님께서는요, 부산 어젯밤에 바람막이 입고 뛰다가 더워서 바람막이 버리고 싶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와, 따뜻하네요. 역시 부산. 저희 고향 부산. 부산에서 좀 많이 달려봐야 되는데 많이 못 달려봐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데 부럽습니다. 접지전설님. 이쪽은 좀 춥거든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접지전설님 감기는 조심하시면서 달리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드워커님께서 오늘 민티러닝 컨디션 너무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드워커님. 네, 그리고 미셸님께서요, 달리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생각만 해도 멋있죠. 이렇게 딱 달리고 있는데 낙엽 쫙 떨어질 때 기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달리기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김범수님께서 오늘 첫 인사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범수님. 네, 그리고 또 저 감기 걸린 것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가끔씩 채팅창 혹은 댓글 통해서 인사 남겨주시면 저도 방송에서 김범수님과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즐겁게 하시고요. 러닝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꿈인가 생신가님께서 제가 닉네임이 좀 낯설어가지고요. 처음 오신 분인가 해서 검색을 잠시만요. 검색을 잠시. 예전에 댓글을 채팅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닉네임을 변경하신 건지 제가 좀 낯섭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꿈이가 생신가님께서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 즐겁게 달리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김김김님께서는요, 오늘 독도의 날 기념해서 아침에 10.25km 뛰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독도의 날인가요? 아, 네, 그렇네요. 독도의 날 오늘 그래서 네, 10.25km 달리기 하셨다고 했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오늘 다른 분도 독도의 날도 그때 달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대면 달리기 있었었죠? 마라톤 대회. 네, 참여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네,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소이라떼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럼미럼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럼미럼미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아침 인사 오랜만에 해봐요. 오늘 드디어 생방 들으면서 러닝에 도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럼미럼미님. 네, 전에 한 2주, 3주 전에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들으시면서 즐겁게 달리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조미선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와인꼬모리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와인꼬모리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뛰고 왔는데 좌측 고관절 부상이 왔네요. 아이고, 고관절 부상. 아이고, 예전에 고관절 아프셨던 거 기억나네요. 쾌차하신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지금은 저는 괜찮고요. 지금 이제 거기 고관절은 다 나왔으니까 딴 데가 아파야겠죠? 그 발꿈치 쪽이 살짝 아픈데 최근에는 이제 뛰면서 약간 포어풋 비슷하게 달리려고 하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리 좀 줄이고 네, 이렇게 달렸더니 괜찮아졌어요. 제가 아직 러닝화를 이제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요즘 러닝화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 저는 러닝화 20만 원 이상 쓰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하거든요. 저는 10만 원이 저의 마지노선인데 요즘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러닝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신던 되게 싼 러닝화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는 잘 나오지도 않고 물건이 아예 없어가지고 구하기도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참 요즘 힘듭니다. 어떤 러닝화를 사야 될지 너무 가격이 다 오르고 고가의 러닝화만 이제 물량이 있고 그것도 물량 별로 없는 편이죠. 저가 러닝화는 정말 물량이 없습니다. 가격도 할인도 안 하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아무튼 네, 지금 고관절은 제가 좋아졌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바수님, 천천히님, 김혜주님, 이정님, 하늘색님, 괜찮아 다홍님, 반짝반짝 나비님, 슬기런 우니님, 그리고 달량이님, 베베니님, 달빛냥이님, 찐님, 조미서님, 우버말리님, 그리고 프리지크님까지 인사 남겨주셨는데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서요, 반짝반짝 나비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종아리가 뭉친 것처럼 묵직하고 쥐가 올라올 것 같은데 폼롤러 해주는 거 도움이 될까요? 혹시 괜히 건드려서 탈이 날까봐 겁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폼롤러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데 이제 폼롤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자세를 잡기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정한 그 힘을 싣기가 조금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적당하게 힘을 줘서 내가 원하는 강도로 마사지를 할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폼롤러 올라갔다가 으악 비명소리 지르면서 내려온 분도 많거든요. 이게 힘을 적당히 주는 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폼롤러를 쓰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동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쓰는 롤러 제품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써도 엄청 시원해져요. 이런 롤러를 쓰실 때의 요령은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종아리 부분, 발목 있는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근육을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아파요. 그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위로 롤러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천천히 강도에 맞춰가지고 손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시원해지고 그리고 종아리도 빨리 푸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달리고 나면 피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꽉 모여 있어가지고 좀 붓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롤러 제품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한 2개 정도 걸어놨으니까 좀 굉장히 비싸지만 효과 좋은 거 하고 저렴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쓸만한 제품들하고 이렇게 제가 2개를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저런 형태의 롤러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그 돌아가는 롤러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동그란 나무 짝대기도 씁니다.
그것만 쓰셔도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 뱀부,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나 그냥 원통용으로 생겨져 있는 스트레칭 봉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쓸어 주시는 것도 그냥 시원합니다. 손으로 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종아리 쪽 마사지 자주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베베님께서는요, 저도 하고 싶은 달리기와 할 수 있는 달리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달리기 혹은 현재는 내가 할 수 없는 달리기, 그런 달리기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할 수 없고 앞으로 하고 싶은 달리기인데 사실 앞으로도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달리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 제가 세계 신기록을 낼 수는 있나요? 아마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달리기일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와 내가 하고 싶은 달리기, 그리고 내가 뭐랄까요, 할 수 없는 달리기, 요런 달리기들 사이에 경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에 아주 절묘하게 걸쳐 있는 달리기들이 있어요. 그런 달리기들 때문에 우리가 좀 미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할 수 없는, 못하는 달리기도 나중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할 수 없는 달리기 진짜 영원히 못하는 달리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못하니까 영원히 그거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와 정말 평생 할 수 없는 달리기의 그 경계, 그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달리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계를 모르면은 우리는 평생 만족을 할 수 없고 평생 괴로워할 수도 있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찾아내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베베니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달리기에서는 성장의 즐거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뭐 자신만의 달리기, 편안하게 달리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지만 그거는 워낙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달리기에서 절반은 성장의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지금도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달리다가 기록이 좋아지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성장한 것 같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런 즐거움, 그리고 공략하는 즐거움, 전략을 짜는 즐거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최신 제품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얻게 되는 즐거움들, 그냥 단순한 재미,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튼 달리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좀 복잡한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베니님께서도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달리기를 재밌게 즐기시면은 지금보다는 또 분명히 성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고는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성장은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달빛냥이님께서요, 올해 가을 직전에 컨디션 난조로 접수했던 대회들 다 취소하고 마음 편하게 가볍게 달리기를 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부상당한 몸으로 대회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직 달릴 날이 많은데 굳이 당장은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때로는 이렇게 또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달릴 때 진짜 자신에게 맞는 달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맹렬하게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또 때로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너무 즐거운 달리기, 내가 하고 싶었던 달리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한번 달빛냥이님처럼 가볍게 이렇게 달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미래로님께서는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곧 춘마네요. 정강이 종아리 통증이 조금 남아있네요. 이번 주는 러닝 없이 치료와 휴직 중인데요. PB를 위한 빵런보다는 크루 동료의 패매로 달리는 게 더 낫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이죠. PB도 물론 굉장히 재밌는 달리기고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또 함께 달리는 동료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달리는 것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달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아직은 정강이와 종아리 쪽 통증이 부상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날 아침에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달리기를 하시더라도 미래로님께서 아주 즐거운 달리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토너님께서는요,
부산 바다 마라톤 참가 겸 부산 여행 갑니다. 와, 부럽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부산이라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갑니다. 워낙 거리가 멀고 해가지고 또 바쁘기도 하고 자주 못 가는데 부산이란 단어를 보면은 그냥 고향이라서 그런지 그냥 단어가 굉장히 정겹게 그렇게 들리네요. 전 대학교 다닐 때까지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굉장히 정겹게 들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내 몰래 주식님께서는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갔다면 저도 부산 바다 마라톤 런트립 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롯데 핑계 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롯데가 언제 가을 마라톤을 가을 마라톤이래. 언제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대는 저버린 지 오래. 하지만 자이언트 팬이라는 거. 롯데 팬은 아니지만 자이언트 팬이라는 거. 네, 그리고 정아리님께서 다시 인사 주셨고요. 독도의 날 기념 아이런 마라톤 인증하려고 좀 이따 10.25km 뛰러 나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달리기 즐겁게 달려 주시고요. 하늘채님께서도 오늘도 10.25km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독도의 날 그 비대면 마라톤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정아리님께서도 춘마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춘마 뛰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비가 안 와야 하는데 특히 벌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춘마를 뛰면서 벌에 쏘일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달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쏘일 확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좀 굳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비도 비지만은 너무 춥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달리고 나면 물론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달리기 전에 엄청 추울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춘마 달리신 분들 모두들 마지막 준비 잘 하셔서 잘 달리기 하시고요. 그리고 제마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말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마지막 준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러닝 이슈 코너, 오늘은 스위치백 사건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해외에서 생긴 이슈입니다. 미국입니다. 자,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FK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사이트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Fastest Known Time이라고 해서 저희 줄여가지고 FKT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시거나 혹은 또 하이킹, 해외에서 하이킹, 제가 하이킹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잘 아실 만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목표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뭐 달리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하이킹을 해서 이동을 할 때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서요. 가장 기록이 잘 나오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달려가지고 어떤 기록 같은 것들을 경쟁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산 정상까지 가장 빨리 이동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요. 그 도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경로도 짜보고요. 따로 이제 경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러너가 스스로 지도를 보고 경로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가지고 기록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아래쪽에는 목표 지점까지 내려오는 코스를 만들 때 몇 분 만에 올 수 있는가,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최단 시간에 달리기 위해서는 코스를 짜야 되겠죠. 근데 코스가 무조건 짧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코스를 짜는 것에도 도전하고 또 하나는 그 코스를 내가 달리는 것도 도전을 해서 최단 시간에 오는 것들을 경쟁하는 그런 것들을 FKT라고 해외에서는 부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냥 요 정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선수 중에 보면 길리언 조넷 같은 선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이런 선수도 FKT 같은 데 많이 도전을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FKT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FKT 루트하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특히 미국 쪽에 엄청 많아요. 그런 루트하고 그 경로를 달린 기록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와이오밍주, 거기 있는 테넌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트레일 러닝 선수 중 한 분이 FKT에 도전을 해서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그 선수 이름이 미켈리노 선셀이라는 선수고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스페이스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록을 달성했으니까 FKT 사이트에 이거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게 공개되었고 이제 기록으로 인증보다는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FKT 사이트는 기록 올리고 난 다음에도 이걸 한번 검증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진행을 하는데 이때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록이 내려가게 됐고 단순히 기록이 내려가서 취소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 선수가 지금 기소가 됐어요. 검찰인가 하여튼 뭘 통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법원에 서게 생겼거든요. 단순히 달리기 선수가 기록을 뭔가 달성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서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굉장히 지금 국립공원 쪽에서는 강하게 지금 이걸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스라고 생각하는 분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좀 얘기가 많은데 어떤 논란이 발생했냐? 바로 스위치백을 컷했다라는 겁니다. 스위치백을 컷했습니다. 컷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경로를 벗어나서 달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FKT는 경로가 없어요. 경로를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 건데 스위치백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이 스위치백을 컷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백이 뭔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그 어떤 산 같은 것들을 기차가 오를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철길 혹은 도로 이런 것들을 스위치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유럽 쪽에 있는 여행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기차가 산을 갖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딱 멈춰서 가지고요. 다시 반대로 뒤로 가면서 올라가고 또 멈췄다가 또 다시 멈춘 다음에 또 후진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면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길이나 도로 혹은 길 같은 것들이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것들이 저희가 스위치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기차뿐만 아니라 기차에서 원래 스위치백이라고 이름이 썼는데 이거 갖다가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이킹 하시거나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을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게 만든 게 아니라 너무 그러면 가파르니까 좌우로 지그재그로 하면서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트레일 러닝에서 해외 트레일 러닝 대회의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위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거 보면 선수들이 쪼르르 달려갔다 다시 거의 360도 꺾어가지고 반대로 또 쪼르르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 내려가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스위치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그재그로 만든 이유는 물론 기차 같은 경우도 힘을 좀 덜 들이면서 올라갈 수 있기도 하지만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다이렉트로 위로 끌어올리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주변 자연 경관들 많이 망치거나 뭔가 변화를 많이 줘야 된다고 해요. 공사가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달리는 길도 이렇게 경사를 급하게 만들게 되면 많이 훼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백을 길을 이렇게 거리는 굉장히 길어지지만 스위치백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스위치백을 갖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셀이라는 선수가 이 스위치백을 잘란 거죠. 컷한 거죠. 잘라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뭐냐면은 스위치백은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런 대회가 FKT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이게 대회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도전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최단 경로를 찾아가지고 또 가장 빨리 달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위치백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건데 관행처럼 해왔고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정도로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약간 그 고인물들 사이에서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미국의 그 와이오밍주의 국립공원 테던 국립공원 쪽에서요. 스위치백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룰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백이라는 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달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길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딴 데로 사람들이 가라고 하면은 그냥 스위치백은 원래 돌아서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축된 코스로 막 가겠죠. 그러면 자연 경관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백이나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경로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중간에 아무 길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등산로로 만들어진 길만 가야 되거든요. 최근에도 설악산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백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선세리 선수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죠. 잘라먹고 그냥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선세리 선수의 기록이 삭제가 되었고요. 더 큰 문제가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 선수를 갖다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관행처럼 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장거리 트레일 러닝의 세계적인 선수죠. 킬리언 조넷도 스위치백을 벗어나서 컷 해먹고 경로 만들어서 달리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기록 같은 것들이 막 없어지거나 실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 보면 다른 선수도 그냥 그래요. 오랫동안 한 선수들이 약간 그냥 관행처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게 법정에 서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기록이 없어지는 것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묵인해 주니까 선수들이 계속 그러니까 산에서 달리기를 하는 트레일 러닝 선수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산을 해치는 행위들을 자기들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산을 해치는 행위들을 계속 하니까 더 이상 이걸 우리가 지켜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공원 측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경을 해치거나 자기들이 공원 측에서 만든 룰을 지키지 않는 선수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국내는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죠. 근데 해외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쨌든 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공간은 러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쓰거나 이런 자연 경관을 달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트레일 러닝을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 중에 보면 간혹 가다가 데크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데크길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데크길에는 달리기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그걸 다가 설치하신 곳에서 달리기를 하면 안 되게 어떤 조례랄까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여기서 뛰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귀찮아서 잘 안 찾아보죠. 그냥 뭐 경로만 찾아보고 다른 사람 리뷰 찾아보고 공략하는 방법들만 찾아보지 내가 지켜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냥 오랫동안 달리기 하신 분들은 아이 뭐 괜찮아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뭐 별일 안 생겨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기록이 중요한 만큼 룰을 지켜서 만든 기록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이런 제가 트레일러닝 얘기를 들었지만 트레일러닝뿐만 아니라 뭐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공식적인 기록이 남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인되어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한다면은 더더욱더 우리가 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돼요. 룰이라는 게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 대회에서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민법, 형법, 뭐 헌법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룰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 물론 그 룰이라는 게 뭐 특정 기업이나 뭐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임의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키기 싫어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 참여하려고 하면은 룰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일단 룰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고 얘기하면서 개선을 그때부터 좀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걸 무시하고 하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사를 보고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거 보고 물론 그 선수가 조금 불쌍한 면도 있지만은 그 국립공원 측에서는 이제 그냥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선수가 약간 불쌍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자연을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지켜야 될 규정과 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달리기라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러닝씬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런 룰을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혹은 아주 오랫동안 달리기 하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마치 그런 거 있죠. 홈그라운드라는 느낌이랄까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어때서? 라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 룰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은 뭐 룰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러닝씬에 많이 남게 되면 남을수록 달리기가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일 러닝을 가는 분들이든 로드를 달리는 분들이든 모두 이런 규정이나 이런 룰 같은 것들을 조금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달리기를 즐겨주신다면, 그래서 달리기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러너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자,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촐랑이님께서 런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세님께서도요. 좋은 아침입니다. 앞에 못 들은 부분 일하면서 다시 듣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탱이님께서도요. 오늘도 아침 인사가 늦었습니다. 앞에 듣지 못한 부분 다시 듣기 해야겠네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천천히님께서는 오늘 유난히 음악이 좋습니다. 귀에 잘 꽂히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은 선곡을 할 때 약간 평소보다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물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각각의 나름 의미를 가집니다. 월요일에는 조금 피곤하실 테니까 때로는 신나는 음악, 때로는 차분한 음악들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좀 차분한 음악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금요일은 조금 그래도 힘이 나는 음악들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주말까지 저희 금요일 방송 들으면서 달리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편인데 즐겁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꺼비 아버님께서요. 제만은 모르겠는데 춘마는 배번 양도와 매매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제한다는 공지가 떴더라고요. 발각 시 향후 3년 동안 메이저 대회 참가 불가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마 같은 경우는요. 런업을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요. 이번에 뭐 배번 양도라든가 혹은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런업을 통해서 신청하는 모든 대회, 그러니까 이거는 JTBC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대회들입니다. 많죠. 저기 하프도 몇 번 하고 하잖아요. JTBC에서. 네, 이런 마라톤 대회에 영구히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제마가 훨씬 더 세게 나옵니다. 제마는 아예 앞으로 영원히 부정행위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라는 공지를 썼거든요. 아마 이제 동마도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동마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대회를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허용해주면 머리가 정말 아파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마 좀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도 할 사람들은 할 것 같아요. 뭐 뻐꾸기도 있는데 최근에 뭐 배번 복사한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배번 복사에다가 뻐꾸기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문제 삼을까요? 그냥 뭐 어떻게든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아게님께서는요. 이번 일요일 춘천에서 인생 첫 번째 풀코스 도전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단풍이 멋들어진 춘천을 신나게 누비고 오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 도전 많이 또 준비하셨고 지금 기대도 많이 되시고 한편은 걱정도 많이 되실 건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쭉 달리시면 되고요. 춘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반 쪽이 약간 언덕이 난이도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워낙 경치가 멋있고 응원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페이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페이스 올리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춘마는 대략 한 35km 정도 뒤부터는 좀 평탄하게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만 체력 안배를 잘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번 춘천 마라톤 정말 신나게, 누구보다 더 신나게 달리기 하시고요. 끝내고 나면 꼭 저희 카페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이런 곳에다가 달리신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시고 자랑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티런 카페, 민티런 오픈 채팅방 그리고 민티런 채널에서는 그런 거 자랑하셨을 때 다들 격려를 많이 해주실 거니까요. 그때는 정말 신나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님께서는 오늘 처음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희님.
그리고 과체중은 왜 러닝이 힘들까라는 영상에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댓글 남겼는데 답글 기다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제가 주말 동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주 러닝 라디오에서 네, 이 부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하여튼 메모를 좀 해놓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순아님께서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순아님. 얼마 전 인사 한번 주셨는데 인사 한 번 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시현님께서는요, 민티런 라디오는 달리기 정보도 좋지만 달릴 때 들을 만한 노래 추천받으려고 추천받으러 오셨군요. 아까 원어 레벨업 저장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음악들만 한번 따로 모아서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요즘 워낙 개인적인 일들로 시간이 잘 안 나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신나는 금요일 아침이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다들 또 춤만 나가신 분들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모두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동안 춘마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서 마라톤 대회 많이 열립니다. 마라톤 대회 참여하신 분들 모두들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부상 없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즐겁게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 러닝 이슈, 이번에는 스트라바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트라바가 애슬릿 인텔리전스라는, 그러니까 AI인데 보통 이제 아티피셜이죠. 아트가 뭐였지? A가 아무튼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이제 넣었는데, 이제 A를 갖다가 애슬릿이라고 해서 그 육상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그런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이게 지금 베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슈가 많이 됐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스트라바가 한국어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해외에서는 이게 베타가 도입이 됐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좀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달리기를 했던 운동들,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을 요약해서 뭔가 상황들을 알려주거나 또 가이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아마 많은 러너분들께서 꿈꾸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반응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저는 사실 좀 좋은 반응이 많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의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사용자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뭐 아직 베타 서비스라는 걸 감안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자, 스트라바가 현재 전 세계 사용자가 무려 1억 2,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나이키가 1억 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되나? 하여튼 나이키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런데이 같은 국내에서 1위 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총 사용자 회원수가 몇백만을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스트라바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과거에 한 10년 정도 전에 100억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매년 올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스트라바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로 1년에 1,000억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따로 뭐 광고 같은 거 넣지도 않죠. 그만큼 유료 서비스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기업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그만큼 압도적인 어떤 시장의 지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 앱입니다. 제가 달리기 앱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만든 앱보다 스트라바를 더 추천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스트라바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매출을 더 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표면적으로 스트라바의 CEO가 최근에 새로운 CEO가 들어왔는데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복잡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초보자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뭐 온갖 그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뭐 지면 접촉 시간이니 채공 시간이니 그 다음에 뭐 보폭부터 시작해서, 보폭이라는 건 좀 이해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직 진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SpO2라든가 VO2 max라든지 뭐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을 볼 때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이걸 보긴 보는데 이걸 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은 모르시죠. 어떻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값비싼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준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실제로 쓰지 못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러너나 운동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런 인공지능 도입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정보 제공을 설명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과나 운동 목표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 또 그런 것들 그 다음을 위한 가이드 같은 것도 제공해 주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제시해 주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해서 이제 AI라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기능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나만의 코치가, 인공지능 코치가 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억 2,500만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이 나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서비스가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좀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러너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상의 위험 때문에 의도적으로 천천히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를 공략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죠. 언덕을 공략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커브를 공략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바닥의 상태, 바닥이 어떤 흙길인지 아스팔트 길인지 뭐 시멘트 길인지 보도블럭이나 아니면 그 대리석 같은 길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발을 어떤 걸 신었느냐에 따라서도 전략과 전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의도들을 이 인공지능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천천히 달린 건 이런 이유 때문에 달린 건데 인공지능이 왜 천천히 달리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이 인공지능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자칫 잘못된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뭔가 부상이 당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런 사용자분, 실제로 이 인공지능 사용하신 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 쓰게 된다. 결국에는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한다.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분석한 것들이 그 러너분들, 특히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는 초등학생 독후감 수준이다라고 해외에서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혹평을 하는 러너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광고를 한 것만큼 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요약일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분도 계셨고요. 뭔가 인사이트는 보이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재밌게 만들려고만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뭐 AI를 위장한 그냥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일 뿐이다. 어떤 분들은 이거 끄는 방법 좀 알려달라. 삭제하는 방법 알려달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게 이 인공지능이 지금 베타로 서비스 되고 있는데 유료로 이제 서비스 된단 말이에요. 유료를 쓰신 분만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이제 강제로 쓰게 된다고 한다면은 유료를 쓰지 않겠다. 유료를 쓰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평가들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러너들이 실제로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과 인공지능이 해주는 것 사이에 간극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그냥 언뜻 달리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거를 딱 서비스 봤을 때는 야, 이런 것도 알려줘? 이런 거 되게 자동으로 알려주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달리기 한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그래서 좀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과도기적인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베타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고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 미래에는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 기능의 어떤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많은 돈을 들이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것들도 이런 좀 굉장히 부정적인 걸 봤는데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누누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한계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풀코스를 달리는 과정을 약간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달리기, 유니크 러닝을 찾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더 빨라지고 더 멀리 가는 것들도 물론 인공지능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최근에 나온 앱들이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지원합니다. 스트라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런데이도 있고 코러스, 가민 이런 앱들이, 나이키도 있나요? 그런 앱들이 내가 어떤 달리기 대회 날짜를 정해주고 현재 날짜를 정하고 목표 기록 같은 거 설정하면은 따라라랑 하면 자동으로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운동 스케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IT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자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짜여진 패턴에서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개인이 짜주는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트레이닝 프로그램 짜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그 개인이 만든 수치 계산기들이 있어요. 계산기에서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걸 또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보고 한 입장에서 얘기 드리자면 아직은 굉장히 갈 길이 멀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너무 사실 믿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참고 수준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참고예요. 앱에서 제시하는 것들도 참고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달리기를 해 나가시고 경험을 쌓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수정하고 개선하고 실제 실행한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또다시 개선해 나가고 하는, 여러분이 뭐 엄청난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의 코치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몸에 만든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뭐 챗GPT든 뭐든 스트라바든 뭐든지 간에 도움을 받기는 받으시되 결국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런 걸 너무 100% 의존하기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잘 짜여진 AI 이런 것들 챗GPT에서 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걔들도 짜집기에서 만들어져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트라바가 AI를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벽이 상당히 높고 이 러너들을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분위기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7시 24분인데요. 지금 제가 원래 15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또 저희 이제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 건강하게 완주하시고 또 개인 목표들도 함께 더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제 2회 민티런데이 참석하시는 분들 저하고 함께 즐겁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 달리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출석 체크하시면서 달리기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은희양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러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는 오프라인에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